네, 먼저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인식 속에 어제 국내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오늘도 우리 국내 증시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싸늘하게 식어갔던 거래량도 많이 붙어줬습니다. 특히 시장을 좀 떠나 있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그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냈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기업들을 강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부터 소부장할 것 없이 이 미증시의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장주들 그대로 담아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인 HPSP 그리고 이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하나마이크론까지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2차 전지 기업도 눈에 띕니다. 어제 급등한 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기업들 또 담아내고 있을까요? 네, 오늘 9시 52분 기준으로요. 외국인들은 어제에 이어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네, 역시나 SK하이닉스 1위권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네이버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작을 발표한 이 NC소프트도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기관들의 수급은 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들은요, 어제 일제히 2차 전지 기업들을 담아냈습니다. 어제 큰 반등이 나와줬던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에코프로 형제는 제외하고요. 이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위 이름을 올립니다. 삼성 SDI와 LNF,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까지 일제히 2차 전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떨까요?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 기업들 눈에 띕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기관들이 역시나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판매량을 늘린 기업이죠. 기아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도 NC소프트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개인들은요, LG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금융주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이죠. 유진테크놀로지 2차 전지 기업인데요. 개인들은 새내기주에 또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풍재지 6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한 기업인데요. 이 개인들의 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영풍재지 이 개인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시장의 수급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이 수급 상황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장 탑5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수급적으로 지금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사는 종목 가운데 저는 가장 이 종목 괜찮은 걸까 기대도 될까 싶었던 종목은 바로 NC소프트라는 기업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 7.8%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밀려가고 있지만 지스타에 출품되는 배틀 크러쉬에 대한 무대 프로그램을 공개를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반등을 할 때 좀 소외받고 있는 게임주 봐도 될까라는 그 질문에 좀 약간 보수적인 의견들을 대부분 주셔서 관심을 안 가졌더니 바로 오늘장 이렇게 새로운 소식과 함께 NC소프트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게임 하시는 분 네 분 중에 우리 테이블 고수 안 하시고 좀 바둑 위주로 게임을 합니다. 맞고는 안 하십니까? 네, 그건 안 하고요. 그렇군요. 오목도 하시고 네, 바둑도 하시고. 하고. 알겠습니다. 즐겨합니다. 귀여우시네요. 네. 자, 테이블 고수가 그러면 네. NC소프트 오늘 강한 상승 이거 바닥권에서 나오는 상승인데 네. 바닥이라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지. 일단 핵심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리니지를 탈피한 그런 게임들을 하나들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NC를 다시 한번 믿어봐도 될란가? 이런 게 게이머들의 시각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렇게나 탈 리니지 게임을 만들어달라고 게이머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퍼즐 형식의 게임을 내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거의 뺐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그게 또 글로벌 판매량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으나 주식적인 측면으로 보시면은 지스타가 다음 주입니다.
지스타 전에는 게임즈가 움직이고 그리고는 지스타가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조금은 더 실제 나오는 게임을 확인하신 뒤에 투자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등을 쫓아가기에는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쉽습니다. NC소프트 들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게임 실제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게임 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오늘은 한 2주 전에 저희가 이 방송 이 시간에서 그 우리 작가분들이 새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나라고 해서 네. 이마트, NC소프트, 카카오 네. 이 세 종목에 아마 그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막 겨우겨우 고르셨잖아요. 이마트는 탈락이었고요. 두 분이 NC소프트를 선정을 하셨고, 그나마, 네, 네. 저는 이제 카카오를 연말까지 봐서 10% 네. 수익률을 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측면에서의 답변들을 했습니다. 맞아요. NC소프트는 목표가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벌써요? 판단을 해도 되겠죠? 이미.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작가분들이 종목을 정말 고르죠? 잘 선정한다. 아, 맞아요. 네. 그거 칭찬해 네, 주시려고. 맞습니다. 예, 제가 작가분들을 대신하여 네.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김종훈 교수님, NC소프트의 반등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목표가 이미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모멘텀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까 네. 이제 뭐 테이버고스가 얘기한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래도 TL이라고 하는 새 게임 자체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종목의 하락이 가파라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TL이라고 하는 새 게임에 뭔가 기대감이 일다가 베타 테스터들의 얘기를 듣자마자 급락하는 양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TL에 들려오는 얘기는 그런 베타 테스터들의 얘기를 듣고 많은 수정을 거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또 수익 모델 똑같고 여전히 뭐 리니지를 반복하는 그런 양상이라면 뭐 제한적일 수 있겠으나 지금 NC소프트에게 가장 필요한 건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비용 관리하고 기존에 돈 버는 거 좀 줄어드는 거 정도로 버티는 것은 지금의 시총도 쉽지 않은 구간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좀 다른 유형의 게임들도 채우고 그 다음에 TL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을 통해서 MMORPG지만 이것도 뭔가 좀 다르다라는 인식.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돈 잘 버니까 뭐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얘기 안 들어가 아니고 구독자가 아니죠. 이 그 고객들이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만약에 보여준다면 저는 그러면 조금은 반등의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확인하자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NC 조금만 더 덧붙이면은 불안한 게 뭐냐 그러면은 TL이 처음에 이제 주목받았던 게 영상이 되게 잘 뽑혔었어요. 네, 그 홍보 영상이 되게 잘 뽑혔는데 네. 실제로 이제 플레이를 해보니까 완전히 이제 목석이더라. 탁 아, 약간 이게 뭔가 요런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구동이 잘 안 됐다. 10년 전 게임과 비슷했다. 아.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또 이게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아닙니다. 그 자체가? 네, 아. 홍보 영상은 정말 화려하고 좋았는데 10년 전 게임 리니지랑 다를 게 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는 이게 또 이번에 또 뭐 이렇게 공개는 됐으나 결국에는 까봐야 한다라는 점. NC가 그런 홍보를 되게 잘한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좀 불안하죠. 네, 네. 그게 이제 게이머로서의 현실이다. 네. 게임주는 메타버스가 결합이 돼야 되고요. 여기 NFT가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되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아닙니다. 거네요? 내년도에 증권사들이 뭘 추진할까요? 지금 모든 증권사의 TF팀이 만들어진 그 부서가 네. STO증권입니다. 토큰증권. 내년도 시작하죠. 네. 물론 토큰증권 시장이 돈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상품들의 상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죠. 증권사들이 수익 창출 기반의 사업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NFT와 연결된 STO 시장이 앞으로 부각이 될 경우에 게임주들이 주가 시세를 발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내년도에 STO 증권이 시작을 하고 올 12월부터는 이 분위기가 바람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게임주들은 12월 정도가 되면 NFT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이슈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NC 같은 경우도 좀 말씀드리면 그 NC 내부적으로는 리니지의 성공이 지금의 NC의 주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니지가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리니지와 반대되는 의견을 올리면 그 윗선에서 야 리니지가 이렇게 돈을 벌고 성공을 했는데 이게 되겠어라는 그럼 안 얘기가 되죠. 너무 많았기 그 때문에 윗선이 문제네요, 그러면. 그래서 최근에 좀 변화되는 모습이 반영되면서 네. 주가가 좀 올라가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향이 결국에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가 네. 이제 향후 NC의 주가의 흐름에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고무적인 것 같긴 한데 또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게임 한 방이 터지면 또 주가가 이렇게 가기 달라지죠. 때문에 좀 이번에 잘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NC는 우리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무진들의 의견을 우리 경영진 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그게 또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또 전달을 해봅니다. 자, 그럼 종목 하나씩 좀 골라볼 텐데요. 테이블 고수 오늘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오늘은 저희 그 여행커님께서 왜요? 상장하고 바로 이제 던지셨던 제가요? 네, 한 달 전에 상장한 아. 기업이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아, 제가 버린 종목.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난 뒤에 어찌 보면은 고가 대비 반토막까지 났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은 10월 5일 상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11월 5일이 한 달이거든요. 그리고는 우리가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이게 기존 주주라고 해가지고 두 군데에 이제 펀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물량이 한 5% 정도 되는데 이 물량들이 보호해수를 1개월, 2개월, 3개월로 걸어놨어요. 말 그대로 한 달 때 일부 팔고 두 달 때 일부 팔고 세 달 때 일부 팔 것이다라고 이제 공시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이 11월 5일, 12월 5일, 1월 5일인데 요때 이벤트가 좀 발생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보호해수를 걸어놨던 종목을 보시면은 두 달째가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약간은 수급적인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특징 두산 로보틱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김종윤 교수님. 네, 저는 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마진율이 말이 되나? 얼마나 왜냐하면 돼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16%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두 자릿수 나오면 모두 헉 하고 놀랐는데 자동차 부품은 그 정도 힘들거든요. 근데 타이어 회사가 16%? 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2분기에도 두 자릿수 이익률을 내서 놀랐는데 3분기에도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에서 그 IR을 통해서 밝힌 것은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회사 얘기를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비용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인치수가 올라가면서 나타난 이 현상이 쉽게 없어지진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OE보다 RE 타이어, 즉 교체 타이어가 수익률이 높은데 네. 3년 전에 팔았던 자동차들이 현대기아차가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낸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 차들이 헤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부족으로 그때 많이 팔았던 차에 OE 타이어로 한국 타이어가 꽤 들어갔던 걸 고려해 보면 이제 뭐 교체 수요도 꽤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RE 타이어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현재 안정된 원가 속에서 안정된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뭐 기관 매수도 그런 유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저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도 줄어드는데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또 기대할 만한 가격의 증가를 나타낼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52주 신고가 경시 오늘 또 장중에도 42,600원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교수님. 이건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매매 동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 20일,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이 딱 3일을 제외하고 영업일수 17일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특이하죠? 네. 제가 어제 이제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 매매 형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들은 변동성 매매를 하죠.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팝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추세 매매를 합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나서 슈팅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여기서 물량을 더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관들은 모멘텀 매매를 합니다. 모멘텀 매매가 뭐냐? 주가가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확인되는 지점에서의 가격 횡보 흐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부터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U자형 상승이라고 하죠. U자형 상승에서의 모멘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부터 가열차게 주식을 매수해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 여기다 물량을 또 안기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네. 최근 대한유화가 바닥권 횡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요. 최근 U자형의 커브 곡선 내에서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수출 현황이라든가 전반의 기업 환경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 시점, 슈팅이 나올 때 이때 기관은 팔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 슈팅 기관의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관심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네, 기관의 수급이 10월 19일장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뭔가 이 패턴, 매매 패턴의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 주가의 슈팅을 좀 기대하고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대한유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하세요. 아예 뭐 저는 적극적으로 손 예. 드셔도 됩니다. 김민희 교수님. 네. 제가 이제 뭐 반도체랑 뭐 네. 전기전자 쪽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게 최근에 있으십니까? 하이닉스 뭐 기관도 많이 사고 네. 뭐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네. 좀 컨콜 같은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본 게 있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삼성전자가 이번 컨콜에서는 좀 준비를 하면서 이를 갈고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3분기에 다들 이제 반도체 적자가 좀 줄어들고 실적이 많이 반등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적자 폭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반도체가. 네. 그리고 반면 하이닉스는 반도체 적자를 많이 줄였고 네. 이 부분이 아마 뭐 고부가 가치인 HBM3나 뭐 DDR5 영향이 있긴 한데 요래서 이제 아무래도 4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적자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할 것 같고 모바일 같은 경우도 지금 중저가 제품을 다시 내놓으면서 좀 실적에 많이 좀 신경 쓰고 있고요. 특히 네. 연말 인사 같은 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또 일하셔야죠. 이재용 회장님 취임 1주년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마 반도체 적자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BM 같은 경우도 내년에 2.5배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실적에 좀 하반기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아마 4분기에도 좀 흐름이 좀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 뭔가 이제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내부적인 이런 사정에 있어서 4분기에 열심히 실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고수의 종목은 대한유화 확인해 봤고요. 김종유 고수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김민기 고수는 방금 전에 또 삼성전자 비롯한 반도체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테이브 고수는 두산로보틱스를 꼽았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